x 곱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여기서 뭐의 개수가 같대?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다 세 개로 한번 보면 너무 어지럽잖아, 그치? 그래서 애초에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2x랑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로 묶어주면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x제곱이 나오는 경우의 수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이 나올 가능성은 x제곱과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x랑 여기 x 있겠지, 그치? 그래서 2x 곱하기 ax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2a가 나오기 때문에 3a가 이제 개수가 될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개수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3x제곱, x세제곱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야? x제곱이랑 a랑 만나는 거랑 이렇게 만나는 거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개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3a랑 뭐랑 같다? a 플러스 2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a가 2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신 분들은 40번으로 좀 넘어갑시다. (40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40번의 문제를 보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x-3에 3n제곱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차수가 6일 때라고 하면 n이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차수가 6일 때라고 했으면 전개식의 차수가 6이라는 말은 항이 여러 개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차수가 6이라는 건 최대 차수가 6차라는 얘기인 거니까 x-3의 6제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x-3을 6번 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좀 6번을 좀 쓸게요.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번 선택해야 돼? 이걸 다 전개할 수는 사실 없으니까, 그치? 전개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선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x를 몇 번 선택해야 돼? 이렇게 3번 선택해야 되고 -3 몇 번 선택해야 돼요? -3도 똑같이 3번 선택해야 돼요. 근데 각각 선택할 범위가 다르잖아, 그치? 요거를 설명하기가 좀 되게 어렵네?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답은 아는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팩토리얼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이게 다 일일이 셀 수는 없거든,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 잘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거는요,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떡하냐? 이거,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게 원래 경우의 수가 이거라서요. (2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섞이는 경우가 20개인데 휴대폰을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럼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려드리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치,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섞는 거잖아, 그치? 이게 섞는 건데 이건 아마 이렇게 하시진 그러면 좀 줄여볼까? 줄일 수도 있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렇게 다 하지 말고 3의 n제곱이니까 난 똑똑해. 자, 3의 세제곱에 죄송합니다. 제곱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혹은 이제 어떻게도 봐도 되냐면 반대로 x-3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봐도 될 것 같아.
알겠지?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들이 못 풀 거니까 제가 이거를 막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약간 꿀팁. 이렇게 만약에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나올 거 아니야. 27의 배수 고르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존재 이유가 좀 없지 않을까? 찍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좀 편한 게 요거 아닐까요? 세제곱하기 불편하시면 요걸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요걸로 좀 선택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몇 개 있냐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취소하고 싶다. 3개보다 나 취소. 정정할게요. 얘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마음이 계속 바뀌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죄송하지? 27x 마이너스 27이잖아. 야, 주머니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선택할 때 하나씩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선택하면 돼요? x 세제곱과 상수항 선택해도 되고요. 이게 몇 개 있어? 똑같은 거니까 2개 있지, 그치?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이랑 x가 있네 곱하기 27x 얘도 몇 개 있어?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2개가 있을 거야. 요거 계산 다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중에 또 알려줄게.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x제곱이랑 x 있고 또 뭐 있을까? x랑 x는 했고 또 뭐 있겠죠? 요게 끝인가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 그냥 이렇게 너네들이 계산해도 되고 마이너스 27 곱하기 2고 얘는 마이너스 27 곱하기 18이니까 분배법칙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27 곱하기 2 더하기 18 해도 되겠죠? 아까처럼 경우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 곱하기 20이 답이 되겠죠? 깜짝이야 씨.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세제곱이랑 제곱으로 보셔도 돼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아시면은 여기 좀 편하긴 해서 알겠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요 6개니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6개가 섞이면 팩토리얼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똑같은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돼. 개수 따라 나눠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게 3개씩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팩토리얼은 뭐냐면 1부터 1까지 다 곱해준 걸 팩토리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6, 5, 4, 3, 2, 1이 나올 거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1, 2 곱하기 1이고요.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얘가 사라지고요. 얘도 6 사라져서 20개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원래는. 그래서 20개가 바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요것도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을 봐도 될까요? 적을 거 적으시고요. 만약에 여기 요 내용이 조금 궁금하시면 확통 때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풀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까지 좀 공부할 여력이 좀 안 되면 그냥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49번 한번 볼까요? (49번은) 얘들아 합차죠, 그쵸? 합차를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좀 지워야 돼서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으면 잠깐 지울게요. 49번 같은 경우에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가는 일단 AC가 6이기 때문에 2, 3, 1, 6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하나 봐야 돼. 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나는 무조건 뭐라고 쓰냐 합차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 합차를 무조건 생각하시면 좋겠다. 알겠지? 여기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는 잘 돼 있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C 마이너스 B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배열을 다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부호가 개수가 다 똑같고 문자가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 B고 얘는 마이너스 B란 말이야. 그래서 부호가 다른 애들을 뒤에다 몰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 플러스 C 플러스 B A 플러스 C 마이너스 B로 묶어놓게 되면 얘의 제곱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합차 자체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서요. 우리는 어떻게 묶을 거냐면 A를 A 플러스 C 두 개로 묶을 거고요. B 하나로 묶고 얘 두 개로 묶고 얘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얘는 같대요. 누구랑 같냐면 자 이렇게 나와있죠? 얘도 마찬가지니까 합차를 볼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자랑 차수가 다 같잖아 얘들아. 그치? 개수도 같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부호 바뀌는 것만 쓰시면 돼. B는 부호 안 바뀌니까 앞에다 놓을 거야. B를 앞에다 놓을 거고요. 부호 바뀌는 누구 있어? A도 바뀌고요. C도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A-C라고 쓰시고요. 여기는 B에다가 C-A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C로 묶어주시면 좀 편하게 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뒤에가 두 개가 바뀌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라고 쓰면 잘 안 보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로 보면 돼요. 얘랑 똑같이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바깥에 가로 쳐서 묶을 수가 있으니까요. 얘랑 이렇게 두 개, 얘랑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같을 건데 뭐랑 같냐면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겠죠? 다 하신 다음에 푸시게 되면요. 전개만 해주시면 되거든, 이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EAC는 이렇게 사라질 것 같고요.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가 돼? 이제 B제곱이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A제곱 C제곱은 B제곱이란 뜻은 뭐냐면 얘는 직각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이야?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무조건 가로와 세로는 밑변과 높이는 A랑 C가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보여? 2분의 1 AC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 얼마예요? 3이에요. AC가 6이라고 했으니까 AC가 6이 나오는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럼 C랑 A로 될 수 있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기는 어디 위치인지 몰라서 그냥 빗변 B로만 고정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넓이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0번 못하신 분들은 50번은 x 플러스 y를 치환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더 있나요? 괜찮으시면 넘어갈게요. 오늘 나머지 정리할 거야. 그래서 다 적으시면 뒤로 프린트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적어보시면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간직하세요. 버리지 마시고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 5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도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어머.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로 넘겨주세요. 2개 갖고. 나머지 정리 앞에 볼 건데 나머지 정리는 이미 좀 했던 거니까요. 금방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 좀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 어렵고 여기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풀어보셔야지 아마 될 거야. 그러니까
계산 연습도 해봐야 늘거든요. 여기 쪽을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항등식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개 할 건데요. 앞에 있는 27페이지는 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항등식에 대한 설명들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항등식에 대한 설명 문제 보면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을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들 몇 개 특이한 거 있으면 그거 좀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얘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 조금씩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 해드리고 다 푸셔야 되는데 안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 만약에 푸실 때 특히 호수동 분들은 다 푸셔야 되잖아요. 원래 다 푸셔야 되는데 호수동 같은 분들은 원래 뒤에 서술형이랑 1등급 완성하기가 있어. 거기까지 다 푸시긴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다 푸셔야 되고 충녀나 성모 같으신 분들은 여기만 다 푸셔도 RPM이랑 여기 또 다 푸시면 솔직히 앞에는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RPM에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항등식 볼게요. 항등식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항등식을 먼저 볼 건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대입을 했어? 그럼 우변도 똑같이 대입을 해야지 맞아. 알겠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제곱을 했어 그럼 똑같이 제곱을 하는 거고 만약 루트를 씌웠어 그럼 똑같이 루트를 다 씌워야 돼. 알겠지? 그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식이 안 변해. 좌변과 우변이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3번 A에 X-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수치 대입법이 있고요.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요거고요. 수치 대입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두 개를 동시에 다 봐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를 비교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다 풀어져 있는 식이 나오고 하나는 막 인수분해가 띄엄띄엄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개수 비교할 때 항상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먼저 무조건 비교해주세요.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계산이 너무 쉬워요. 알겠죠? 계산이 쉽기 때문에 유형 1번에다가 개수비교법 밑에다가 얘랑 요거 써주세요. 먼저 비교. 얘가 안 나오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막 제곱하는 형태가 나와서 너네가 최고차수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험 대비 때 어차피 기출을 풀잖아요. 기출 푸는 이유가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또 있냐면 유형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 여러 개를.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렵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보는 이유는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도 똑같아. 어차피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무조건 봐야 돼. 기본값이. 알겠지? 보는 이유는 계산이 너무 편해서. 상수항은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거 만약에 할 때 아까 6제곱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x-3의 6제곱을 가정해서 볼게. 이게 항등식으로 쫙 나와있어. x 뭐 이렇게 쭉 나와있어. 그러면 뭘 보는 게 가장 편해? x 6제곱 나올 거고 상수항은 뭐 나와? 3의 6제곱 나오지 않을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x 세제곱이랑 x 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해? 너네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알겠지? 나중에 다 보려면 다 하고 나서 보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 해볼게. 28페이지 3번 봅시다.
28페이지 3번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항등식일 때 A에 여기는 수치대입법이랑 대수비교법을 동시에 할 건데요. A의 x-1 곱하기 x-2 플러스 B의 x-1이네요. 얘가 뭐랑 같대?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같대.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원래 풀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x에 1을 대입하거나 x에 2를 대입하는 식으로 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둘 다 사라지겠지, 그치? 둘 다 사라져서 없어. 뭐가 나와? 0 플러스 0이 나오면서 얼마가 나와? 여기는 3 나와. 그러면 어떻게 풀어? 못 풀어. 그럼 뭐 해줘? x에 1을 대입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 x에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뭐만 사라져? 얘만 사라지면서 b가 나올 거고요. b는 얼마야? 4 플러스 2 플러스 1. 근데 왜 마이너스 쓰지 않을까? 아니네. 4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요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긴 할 건데요. C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C도 있잖아. B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X에 2를 대입하면? 그럼 B 플러스 C의 관계식을 알고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C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지울게.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 사라지고요. c만 남아요. c가 남으니까 c는 얼마야? 3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x에 1 대입하고 막 이렇게 푸는 과정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 나중에. 실제로 선행하신 분들 중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이러면 a를 못 구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a가 바로 나오죠? a 얼마예요? 여기서 이제 뭘 구하시면 되냐면 b 플러스 c가 이제 7이니까 b는 4고 c는 3일 건데 a는 얼마예요? 1이겠죠? 왜 a가 1이에요? 얘들아? a가 1인 이유가 있지. 여러분들 뭐 구하시면 돼? 자, x제곱 나오는 거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근데 x제곱 개수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입하더라도 무조건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먼저 보기 때문에 A가 1을 알았으면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상수항 봐주면 돼요. 여기는 상수항 곱하면 2잖아. 2A니까 2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보는 거는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5번 같은 경우에도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좀 따져야겠지, 그치? 상수항이 나올 경우를 따져서 상수항을 따진 다음에 x를 따지고 x를 따진 다음에 x제곱을 따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5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본다고? 무조건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먼저 보셔야 돼. 그래서 상수항이 얼마냐면 2a예요. 2a가 c랑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a 값을 여기 a랑 다를 게 없거든? 그래서 a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해주면 되냐면 x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돼. 상수항을 항상 먼저 보고요. 최고차항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야. x제곱을 먼저 볼게요. x제곱 먼저 보는 이유는 뭐라고? 여기 앞에 ax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럼 x제곱 보려면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올 거고 여기도 x제곱이 나올 거야. 얼마 나오니? 3이 나와요. a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럼 c도 바로 뭐 나와요? c가 6이 나와요. 그럼 사실상 뭐야? 요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b를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 하신 분들 넘어가세요. 네, 실제로 풀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게 좀 냅둔 겁니다. 냅둔 거고 그 다음에 8번이랑
뭐 9번 봐도 되고 9번이랑 10번 봐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8번 같은 경우에 딱 한 개만 볼게요. 8번에 A가 얼마죠? 8번에 A가 얼마니 얘들아?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앞에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AX 곱하기 X-1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3이에요. 나머지 뭐 하면 돼? 전개해서 보시면 돼. 알겠지? 혹은 1을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8번 해볼까요? 좀 졸리시면? 한번 해보세요. 8번. 재밌겠다, 그치?